그냥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두중두중 우리의 두중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은요,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푹 쉬세요. 에너지도 충전해야지 주식 보면서 또 기운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작은 등락폭에 연연치 마시고 주말 동안은 정말 좋은 휴식 시간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산중공 오늘 음봉 마감이 좀 나와줬네요. 어느 정도 어저께 나와줬었던 이슈 하고요. 실적 관련된 이슈도 문의 주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뭔가 실적을 따진다라는 거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주식시장의 원리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키워드가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좀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슈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면, 그동안 좀 공적금융 지원을 통해서 해외 석탄 발전 관련된 사업에 지원됐었던 이런 지원 자체가 끊기죠.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하고요, 이번에 EPC 기업들, 설계, 조달, 시공하는 기업분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들 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 계속 지원해주고, 현재 진행 중인 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이 좀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로 그 조정폭이 나와줬다라는 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지금의 두산중공업은 그게 중요한 메인 포인트의 재료와 이슈와 모멘텀과 상승 탄력이 아니니까요. 그죠? 어차피 연기금이 모아가는 이유 중 하나도 두인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연기금도 물량 좀 모으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나 잘 아시겠지만 가스터빈이나 이쪽 분야 자체가 사실 유망 분야니까 이쪽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주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지원을 할 거고요.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제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겠죠. 근데 세액 공제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세금 정말 빡셉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대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철강, 시멘트, 석유, 화학 이런 부분이 다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법제화가 돼요. 네, 내년부터는 좀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가시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일날 두산중공업 이제 실적 발표도 좀 나와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는 3,714억 정도가 이제 손실을 3,700억 정도로 그냥 말을 할게요. 3,700억 정도가 순손실이었어요. 그리고 적자 전환을 했었죠. 한 해만 해도 8,300억 규모의 단기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일회성 비용도 컸었죠. 1분기에 이제 1,400억 정도 구조조정 비용도 좀 있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에 1분기는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슬금슬금 머리를 들고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계약 단위가 컸었던 수주가 뭐였죠?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게 복합화력 발전소 괌 그게 6천억이 넘었었죠. 그 네팔 수력 발전도 이제 4천억이 넘었었고, 이제 김포에 있었던 이제 열병합 발전소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500억, 4천억 사이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가 큰 정도가 좀 이 정도고요. 총 누적 수주액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정도 없었잖아요. 구조 조정도 없었었고, 현금 흐름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기대감의 파동이잖아요. 여기 기대감의 파동이고, 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더 움직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이제 가지주로서의 변환이 되려면 좀 금액이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혹여 실적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러면 뭐 이제 이 이슈 붙고 SMR 이슈도 안 나와준 상태에서 이 양봉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여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뚫고 올라와주고 나서 예측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요번에 아까도 제가 김포 열병업 관련돼서 발전소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5번째로 이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 가스터빈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산화에 성공한 이 대형 가스터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현직자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회사에 두산중공업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진짜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기술력, 이 해외에 있는 이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다 점유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점유율은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8월, 뭐 9월, 10월 이때 한번 브리핑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점유율이야 가져오는 거죠. 누가 계속해서 독점을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점유율이라는 건 결국 뺏어오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되기보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치적인 결과물이 나와주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적성에 맞지 않은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급등이 나와주기 전에 언급을 하는 건데, 이거 언급 안 하면 욕을 하도 먹어서 언급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한번 그냥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영역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드 포지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드 포지션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외인들 매도, 기관 연기금은 대량 매수네요. 외인들 누가 팔았을까요? 어머나 이게 뭐야? 골드만삭스가 20만 주를 팔아버렸네. 프로그램을 다 팔았네요. 뭐야.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왜 다 판 거야? 얘네들 문제가 있나? 왜 그럴까?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외인들 중에서 잘 봐요. 골드만이 나와준 물량은요, 오늘 골드만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는요, 단순 차익 실현이에요. 단순 차익 실현. 그 물량을 연기금이 받아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두산중공업. 왜 기관들의 포지션이 중요할까요? 기관들의 포지션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이 많이 사서? 아니에요. 두산중공업 정부 정책에 엮여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은요, 국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기관들 포지션을 추적을 하라. 외국인들은, 쉽게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외계인님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오늘 골드만삭스 얘는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 이 변곡점 부분 만들어주고 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산 거예요. 얘네들도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라고 예전에 모아왔었던 물량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수한 물량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 수익 실현 어느 정도 나와준 건데, 의미 자체를 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골드만이 두 중에 영향을 주는 그 메인이 아니에요. 얘는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드 디시 정도가, 네? 사이드 디시가 어디서 메인 디시가 남아있는데 사이드 디시가 옆에서 깔짝거린다고 영향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메인 디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사이드 디시가 어디서, 에피타이저가 메인 디시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외인 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겁먹을 게 없어요. 이런 외인 매도는. 이런 외인 매도를 겁먹지 마세요. 외인들은 다 팔았네. 얘 다 차익 실현한다. 나가라고 하세요. 빨리 나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잘 봐. 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외인들이 매일 무조건 사서 주가를 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이 물량을 다 판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급이 분다라 여기서 물량을 다 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윗골에 달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도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 물량도 여기서 막아두고 파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죠? 그럼 그 물량이 차라리 어느 정도 돌파가 나와주는 그 과정을 그려주는 이 구간에서 차라리 여기서 팔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받아주는 주체 매수 수급 자체가 긍정적이야. 그럼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가격대에서 어차피 팔아 먹을 거면 차라리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 받고 올리면 나중에 올릴 때 편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 매도가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외인 매도가 오늘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영상의 중요한 점은 막판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응의 영역에서는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매일매일 좀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뭘 할지. 근데 그리고 나서 영상을 또 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가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좀 들어주시고 봐주셔야죠. 그렇죠? 예. 알고서도 당하는 허브경제 TV 한 대표의 영업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예, 저희도 오늘 수익 청산했어요. 오늘 시스워크하고 랩지노믹스 2개 단기 수익 좀 챙겼는데 진단키트 관련 주였거든요. 예,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바이오 쪽을 좀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바이오 쪽 매매하고 또 그러죠.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 종목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스페셜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작심 4월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심 4월 이벤트 할 때 어서 좀 잘 잡아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도 있는 겁니다. 항상 두산중공업은 제가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내려가는 찍어드려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